지금은 실내 음향학인데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끝난 그 청각기관에 대해서 매스킹 이펙트 할 때 매스킹 이펙트가 우리 인간의 5가지 감각에 모두 다 있는데 왜 창조주가 그런 걸 만들었겠느냐. 매스킹 이펙트는 정보를 놓치는 건데 사람이 2가지 이 청각에서 보면 2가지 소리가 제공될 때 2가지 이상의 소리가 제공될 때 제일 센 놈이 나머지를 덮어버려서 안 들리게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보 손실인데 근데 저는 그걸 또 다르게 창조주가 또는 하느님이 또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큰 사건 하나에만 신경 써라. 동시에 여러 가지 자잘구레한 걸 동시에 센싱하고 동시에 생각하면 신경쇠약 걸려서 오래 못 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해석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매스킹 이펙트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 거 계속해서 저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 웨이브 넘버 K가 이 벡터로 KX 성분, KY 성분, KZ 성분이 K 벡터가 근데 그러니까 F도 FX 성분이 있고 FY 성분이 있고 FZ 성분이 있다라고 이거로부터 이거 그 사이에는 오메가는 2파이 F K는 C분의 오메가 이건 쓸 필요 없고 K는 C분의 오메가 그러니까 C분의 2파이 F C분의 2파이 F 이걸 통해서 이쪽으로 되고 따라서 이 공간상의 주파수를 fx, fy, fz로 해서 물론 원점으로부터 각 성분의 이거 벡터로 생각하면 되죠. F도 이 벡터로 생각을 한 거죠. F가 벡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나쁠 건 뭐 있냐 이거죠. 그래서 F의 크기는 벡터의 절대값으로 해서 그래서 이 0에서부터 F까지의 볼륨은 8분의 1 원의 부피가 이렇게 되고 이 엘레멘터리 셀 아이겐 프리퀀시들이죠. 이 방해, 직육면체 방해 그거의 레티스 구조의 하나의 엘레멘터리 셀 속에 유효 주파수가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피로 이 부위는 방해 부위고 이거는 이 주파수 프리퀀시 볼륨입니다. 그래서 V하고 F를 써놓은 거고 이건 방해 괄호 세로 높이를 곱해서 메이터, 큐빅 메이터로 표시한. 그래서 이걸로 나누면 아이겐 프리퀀시의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앞에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상에 존재하는 거는 쉽게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건 라인상에 존재하는 거. 그래서 어느 책에는 그냥 이것만 쓰여져 있는 책도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거가 되고 F가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10kHz까지다. 그러면은 거의 이 앞에 게 도미넌트죠. F가 커지면 이 뒤에는 조그맣게 됩니다. 작은 크기 정도를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 주파수 밀도인데
이거를 F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은 1Hz 속에 아이겐 프리퀀시가 몇 개가 있나. 그러니까 몇 개 헤르츠 분의 몇 개가 되죠. 그래서 이건 그냥 미분해서 첫 번째 항만 한 거죠. 첫 번째 이 3승 이거 미분하니까 제곱항이 돼서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7, 4.1, 3.1 이 방이 그 정도 되나? 4.7, 4, 5m 이 방보다 조금 작고 높이는 3m 하면은 이 방이 3m 되나? 2저 마감재까지는 3m는 못 될 것 같은데 이 방하고 볼륨이 좀 비슷할 것 같으네요. 4.12, 3, 괄호세 바닥 면적은 이 방이 좀 넓고 이 방보다 볼륨이 조금 작을 수도 있네. 그래서 0에서부터 이 10kHz까지 600만 개의 아이겐 프리퀀시가 있어요. 600만 개. 그래서 여기 방의 아이겐 프리퀀시의 개수를 하면은 천문학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준천문학적인 숫자. 10kHz가 아니고 뭐 20kHz까지 오고 방이 조금 넓어진다. 방이 크면 클수록 거기 비례해서 커지죠. 큰 홀 같은 거, 큰 강당 같은 거 0에서부터 20kHz까지 오면 굉장히 많은 아이겐 프리퀀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이겐 프리퀀시 그 밀도, 덴시티는 근데 아이겐 프리퀀시 밀도도 어디에서 이게 아마 10kHz일 텐데 그러면 뭐 1Hz 속에 19개나 있어서 주파수 간의 아이겐 프리퀀시 간의 간격이 0.05Hz 그냥 빽빽하게 있죠. 그래서 그 방을 보면은 먼저 얘가 있었죠. 똑같은 방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렇게 36.17, 41, 54.84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높은 데 가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 사이에 뭐 1Hz도 안 되죠. 높은 데 가면 점점 촘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하고 이거 아이겐 프리퀀시 하면 여기 낮은 데는 뭐 이렇게 뭐 같은 걸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되다가 높은 데로 가면 굉장히 1Hz 속에서도 뭐 수십 개 심지어는 뭐 빽빽하니까 이 방의 스탠딩 웨이브가 여기서 어디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거의 문제가 되지 않죠. 이쪽 영역은. 근데 이쪽 영역은 문제가 되죠. 특히 이 방을 딱딱한 대리석이나 아주 유리로 딱 만들었대 봐요. 그러면은 이 아이겐 프리퀀시 근처에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Q 팩터가 뭐 미케니컬 Q 팩터 또는 어쿠스티컬 Q 팩터가 높아서 거의 여기 라인이 있고 여긴 비어 있고 라인이 있고 비어 있어서 이런 방에서 이 방에 36.17Hz로 하면 방이 제일 긴 쪽으로 스탠딩 웨이브가 생겨서 방이 레조넌스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방이 레조넌스를 일으키는데 노달 서피스가 되죠. 노달 서피스. 방의 중간쯤 되는 이 4.7m의 중간쯤 되는 거기에는 음압이 제로가 되죠. 음압이 제로. 그러니까 그 신호가 퓨어톤 36.17Hz를
익사이트 하면은 스탠딩 웨이브가 생기는데 노달 서피스에서는 신호가 없고 나머지는 신호가 형성이 되죠. 코너 이 양쪽 끝은 음압의 맥시멈이 되고 그 다음에 46.16에 가서는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스탠딩 웨이브가 돼서 그 주파수의 음원이 있으면 방이 받아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36.17 이하에서는 이 방을 익사이트를 못해. 방이 받아주질 않죠. 또 36.17과 41.46 사이의 주파수는 또 아무리 소스를 해서 해도 힘만 들이고 방이 받아주질 않죠. 그런데 이 방을 조금 손실을 좀 있게 만들면은 미케니컬 큐 팩터가 낮아져서 이게 레조넌스 커브가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주 이 주파수 그 결과 뭐 어느 정도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 뭐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있어서 트랜스퍼 펑션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조금 이렇게 하다가 여기선 거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방에 그 음파를 웨이브로 다룰 때 의미가 있는 영역은 이 낮은 영역이에요.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방을 웨이브 세오리로 한다는 건 난센스야.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방을 방에 스탠딩 웨이브가 생기고 아이겐 프리퀀시가 있어서 이 아이겐 프리퀀시를 체크해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방의 음향을 체크할 때 낮은 영역은 이렇게 하고 큰 방일수록 이게 낮아지죠. 큰 방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10배, 47, 41, 31 이렇게 큰 방이 있을 수 있나? 아주 큰 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큰 10배면은 이게 한쪽 디멘전이 10배가 아니고 한 5배 정도 방은 있겠네요. 가로 세로 높이를 5배로 키운다. 그래서 가로가 20m, 25, 뭐 콘서트 홀 같은 몇십 미터, 20, 30m 되니까 그런 데는 이게 5배 정도 되니까 제일 낮은 아이겐 프리퀀시가 7Hz, 5로 나누면 7몇 Hz 되죠. 그러니까 20Hz서부터 스탠딩 웨이브가 형성되고 콘서트 홀 같은 데는 카페트 깔아놓고 뭐 사람도 흡음하는 청중석 의자 있기 때문에 콘서트 홀에서 아주 낮은 20Hz, 16Hz 파이프 오르간 뭐 투바, 컨트라베이스 소리 내는데 객석까지 뭐 전달하는데 힘드는 일이 없죠. 그런데 작은 방에서 한다 하면은 문제가 있죠. 작은 방에서 저음 하면은 스탠딩 웨이브에 해당하는 음은 왕 하고 울리고 스탠딩 웨이브 사이의 음은 연주자가 크게 불어도 잘 전달이 안 되죠. 방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특히 자동차, 카 오디오에서 자동차 안의 공간이라는 게 아주 작고 특수해요. 그래서 자동차 안의 음향을 콘서트 홀 어쿠스틱스 쪽으로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동차는 이거보다 더 작지요, 디멘전이. 이거보다 더 작아서 자동차 안에서 저음
우퍼가 한다. 그러면 자동차가 공간이라기보다는 홀이라기보다는 자동차가 그냥 탄성 엘리멘트. 자동차라는 공간 속에 스피커가 그 밀폐된 공간에다가 스피커가 거기 고압을 불어넣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개미 인간이 있고 피스톤으로 밀폐된 공간에 대항해서 압력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리전도 있다고요. 카 오디오에 저음부를 할 때는 이걸로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로 가면 또 자동차도 뭐 10kHz다. 그럼 파장이 3.4cm잖아요. 그러면 앞사람에서 뒷사람 가는 것도 몇 파장이 되니까 그것도 넓은 공간이에요. 자동차 안이 10kHz의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 귀가 10옥타브 이상의 레인지를 커버하기 때문에 파장이 그만큼 이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필링까지도 하기 위해서 인프라 사운드 자동차 안에서 뭐 지진 일어나는 영화를 본다. 사운드도 그거에 의해서 10Hz까지도 필링으로 전달해 준다. 그러면 10Hz면은 파장이 34m인데 자동차 요거는 그냥 거의 그 자동차 운전석하고 저건 거의 한 포인트로 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룸 어쿠스틱스에서 특별히 이제 콘서트홀에 보통은 맞춰지지만 자동차 안에 카 오디오 할 때 생각하셔야 될 게 제일 첫 번째 아이겐 프리퀀시 그거 이하에서는 완전히 이런 모드도 생각하셔야 된다. 특히 우퍼는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인 실내 음향학 사운드 레이로 해서 이거는 높은 주파수로 갈수록 레이의 특성이 강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광파, 레이저 이건 직진한다. 근데 음파는 뭐 전자파나 음파나 낮은 주파수에서는 남산도 넘어가고 63빌딩도 넘어간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넘어가지만 높은 주파수로 가면 직진을 하죠. 사운드 레이라는 게 직진을 하다가 흡수되거나 반사되거나 해서 그 레이를 가지고 음파가 무대에서 발생한 음파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걸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그래. 음선 추적. 음선 추적법.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레이로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근데 레이의 또 한 가지 맹점은 여기 민태용 연구원께서 앉아 계시는데 무대에서 발생하는데 오른쪽 귀나 왼쪽 귀로 레이가 딱 들어가게 하려면은 여기서 랜덤하게 레이를 10,000개 쐈는데 민태용 연구원의 오른쪽 귀나 왼쪽 귀로 딱 들어가는 레이가 없어요. 10,000개 가지고 무지하게 많은 레이를 쏴야지만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를 너무 엄격하게 딱 하나의 직선은 뭐예요? 직선은 굵기가 없잖아. 너무 딱 하나의 직선이라고 하면은 그
소리가 안 들어가. 어느 포인트 마이크 안 들어가.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을 할 때 뭐 사람 머리만한 그런 거 하고 거길 통과하면은 레이가 왔다고 이렇게 하고, 또는 이 레이는 약간의 그 원추형의 그 부근의 레이를 대표한다. 그래야지 이제 그게 좋겠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실내 음향학은 물론 이제 이 소스와 수신자가 결정되면은 여기 들어오는 레이를 딱 만들 수 있죠. 영상 음원법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는 이곳에서 딱 이 방향으로 가야지 들어가고, 딱 이 방향으로 들어가야지 두 번 반사하고, 딱 이 방향으로 해야지 하나, 둘, 세 번 반사해서 들어가죠. 근데 이 소스에서 뭐 10,000개를 랜덤하게 그냥 쐈다. 그러면 그 랜덤하게 쏜 것 중에서 딱 이 방향이나 이 방향이나 이 방향으로 딱 맞지 않아서 여기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아까 그러니까 랜덤하게 레이를 쏘는 그건 잠시 잊어버리고, 이건 이제 소스와 수신자가 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올 수 있나. 한 번 반사, 두 번 반사, 세 번 반사, 여러 번 반사해서 여기 이 둘이 다 포인트여도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영상, First Order Image Source는 한 번 반사해서,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반사해서 오는 거죠. 여기 소스가 여기 있으면 한 번 반사 오는데, 만일 천정이 딱딱한 평면이라면 이 맞은 쪽에 이 반대쪽에 같은 거리에 이미지 소스 A1이 있고, 이 뒤가 딱딱한 벽이 있다면은 A1 이건 한 번 하는 거고, 두 번, 세 번은 다시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 이게 한 번 반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컨드 오더는 두 번 반사하는 게 하나, 둘, 여기서 반사하는데, 이 영상 음원을 다시 이쪽 면에 해서 다시 이미지 소스를 세컨더리 이 벽에 의해서 이 한 번 생긴 영상 음원이 또 2차 영상 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가 얻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영상 음원이 이거가 이 밑바닥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그래서 고차에 이제 3차도 마찬가지로 세 번 반사하는 거는 영상 음원을 한 번, 두 번, 세 번 거울에 반사시켜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평면, 직각하는 면이니까 이렇게 하기 쉽지, 이런 면들에 대해서 고차 영상 음원을 얻는 거는 머릿속으로는 어렵고, 이제 컴퓨터로 그걸 프로그래밍을 해서 영상 음원을 계산하게 하는데, 거기에 요새는 그런 게 다 뭐 패키지로,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돼서 나와 있는데, 옛날에 이런 거 개발을 초기에 젊은 연구원들이 뭐 기하학적으로 이걸 또 반사시키고 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면들의 콤비네이션으로 고차 음원, 영상 음원을 만드는데 잘못해가지고 에러가 나오는 거죠. 여기 도면에서는 어느 벽과 어느 벽과 어느 벽 때문에 몇 차 영상 음원이 나오게 돼 있는데,
실제 해보면은 뭐 이런 모서리가 있어서 글로 여기서 반사해서 일로 가서 일로 하는데 이게 이거와 이거만 가지고 여기서 일로 가서 뭐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계산은 또 그런 것도 일어난다고 해서 뭐 그런 에러를 검증하고 뭐 그러는 걸 봤어요. 요새는 뭐 쓸만한 패키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직육면체 방은 간단한데 이런 홀에 대해서는 그리고 측벽이 또 복잡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영상 음원이 계산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래서 옛날에 근데 영상 음원이 어째 되는 거냐? 영상 음원이 사실은 3차원으로 존재하지요. 그런데 책 같은 데 하면은 직육면체 방에 2차원 영상 음원만 딱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3차원인데 그 3차원 영상 음원에 뭐 퍼스트 오더에서부터 하이어 오더까지 영상 음원이 공간상에 존재하는데 그게 공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좋은 거죠.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거는 이 A3라는 거는 3차원 영상 음원은 여기서 오는 것처럼 들어온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오는 것처럼. 이게 한번 여기서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온다. 그런 여기가 한번 이렇게 되고 이게 이쪽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것처럼 이쪽에서 실제로 이 홀 내에서는 실제로 들어오죠. 그래서 영상 음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 수신자가 볼 때 모든 사파의 온 방향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일단은. 근데 우연히 뭐 이쪽에 흡음을 많이 하는 그런 게 그런 물질로 마감이 돼 있다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흡음을 많이 돼서 약하게 들어오겠지만 어떻든 첫 번째는 영상 음원이 4파이 공간이면 밑에서도 들어와야지 되는데 제일 좋기는 4파이 공간 상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지 좋고 실제 현실을 감안하면은 2파이 공간 밑에는 콘서트홀 바닥에서 뭐 소리가 올라오지 않고 카펫 물론 반사돼서 일부 올라오지만 약한 바닥이 카펫이나 이런 거일 때는 바닥이 마룻바닥일 때는 밑에서도 올라오죠. 아주 아이디어하기는 4파이 공간에서 골고루 들어오면 좋다. 그래서 옛날에 영상음원을 컴퓨터로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 때 디지털 컴퓨터 용량도 작고 계산도 막 스피드가 빠르지 않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콘서트홀을 만들어요, 모델을. 그리고 벽을 거울로 만들어, 거울로. 그리고 무대 내가 원하는 곳에 점광원을 놔. 그리고 내가 체크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사면팔방 이런 뭐 저런 거 가지고 잠수함에 이거 뭐 잠만경 같은 걸 가지고 모델 구멍을 뚫고 한 바퀴를 휘봐서 그 콘서트홀의 모든 벽이 골고루 환하면 그거 좋은 거고 어디 환하고 어디 컴컴하면 그쪽에서 잘 안 오는 거죠. 뭐 그런 모델을 우리 독일의 연구소에 실제 있었어. 후트로프 교수께서 그 모델이 이렇게 생겼다고 실내 음향학 강의 시간에 모델을 뭐 20분의 1 모델인 50분의 1 모델이라서 이렇게 좀 작고 실제로 본 적이 있고 아마 지금도 그 연구소에 있을 텐데
박경수 교수 그 모델 그 연구소 방문할 때 그런 것까지 어디 구석에서 꺼내내서 보여주진 않았을 거라고 아마 그냥 최신의 연구 그 상황을 주로 보러 갔었으니까 이 영상 음원이 그런 체크하는 하나의 그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의 그 방법. 그리고 이제 레이 트레이싱은 뭐 그런 정도로 레이 트레이싱을 해서 콘서트를 체크할 수 있다. 옛날에 제가 귀국해 보니까 83년에 귀국해서 우리나라 콘서트홀 뭐 이런 거를 컨설팅하는 건축음향을 주로 하는 교수님 연구실에 대학원생이 하는 걸 봤는데 참 원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무대에서 한 거를 섹션을 그려가지고 레일을 여러 개로 해서 일로 가면 천정 어디서 해서 어디로 반사하고 또 조금 이렇게 하면 저 뒤로 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콘서트홀에 중앙 섹션을 그려놓고 무대에서 레일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해서 다 객석 골고루 간대는 거를 제도 이만한 저 청사진에다가 대학원생이 제도를 해서 천정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해서 골고루 전달된 데는 증거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젊은 교수로 와서 탁 보고 우리나라 야 이렇게 한심한가.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그것도 나아요. 근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 모델 실험을 하고 뭐 충격응답하고 그 무향실 녹음을 들려주고 어느 자리가 어떻게 들릴 것이다 콘서트를 완성하게 되면 이미 1983년에 그런 수준에 와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생이 레일을 이렇게 작도를 해서 요 천장 어디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식의 그냥 연필로 그린 그런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하겠죠. 지금은 외국에서 이 콘서트 룸 어쿠스틱스를 제대로 배우고 온 젊은 교수님들이 뭐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30년 전에 그랬었습니다. 충격응답은 여기서 시그널 S of T라는 신호가 발생하면은 그게 타임 딜레이가 되고 웨이팅이 돼서 서메이션이 된다. 여러 반사음이 존재. 여기 방향은 안 들어가 있죠. 방향은 안 들어가 있고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으로 잡으면 이런 신호가 된다. 그리고 이제 소스에서 디락 델타를 하면 디락 델타가 딜레이드 되고 웨이팅이 돼서 서메이션 되는 게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죠. 그래서 그 충격응답을 이거 디렉트 사운드 다음에 뭐 포스트 리플렉션, 세컨드, 서드 이렇게 가지고 충격응답이 디락 델타의 열로 근데 웨이팅이 된 거는 어디서 흡음을 좀 많이 한 거죠, 이런 건. 근데 일반적으로 뒤에 도달하는 거는 R분의 1로 디케이가 되잖아요. 이게 작은 레이지만 일종의 구면파죠. 요 레이 부근에서는 원뿔형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파틀리 구면파예요. 그래서 R분의 1로 떨어져요, 음압이. 그러니까 뒤에 오는 게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떨어지는데 좀 덜 떨어지고 더 떨어지는 건 각자의 운명에 의해서 어느 벽을
거쳐서 왔느냐, 그 벽이 흡음을 좀 많이 하는 거면 앰플리투드가 떨어져 있죠.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고, 그래서 이게 디렉트 사운드고 이 퍼스트 리플렉션, 세컨드, 서드. 그래서 이 앞에 거를 early reflections, 초기 반사음, 그리고 이 후기 나중에 들어오는 것도 반사음인데 그건 잔향음이라고, 초기 반사음과 후기 잔향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후기 잔향음도 이것도 반사음, 멀티플 리플렉션을 한 후기 잔향음이죠. 그래서 몇 개까지를 초기 반사음으로 하고 몇 개를 후기 잔향음, 몇 개 이하 또는 몇 초 이하를 후기 잔향음으로 하냐는 내 맘이에요. 내가 이렇게 딱 보고, 그러니까 어떨 때 내 마음인데 어떨 때 그게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비엔나의 위너 무직페 아인스사를 거기 어느 좌석에서 들리는 것처럼 내가 그 임펄스 리스판스를 만들어서 왼쪽 오른쪽 귀에 무향 녹음을 들려주면 그 홀의 그 자리에서 들리는 것과 거의 같게 할 수 있죠. 에러만 줄이면. 그럴 때 이 충격응답을 그대로 모든 충격응답을 다 하면 데이터량이 너무 많으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심어주고, 그럴 때 이제 이 각각이 어느 방향에서 왔냐 그 방향 정보도 있어야죠. 어느 방향에서 얼마 크기에 왔냐 그걸 다 심어주고, 그리고 뒤에 거를 다 심어주려면 첫째 데이터량도 너무 많고, 둘째 별 의미가 없다. 귀가 그걸 하나를 다 이렇게 심어줬는지 머리카락 한 개 한 개를 심어줬는지 거기다 검은 스프레이를 칙 뿌렸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거리 어느 정도. 그러니까 뒤는 다른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델링을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초기 반사음을 몇 개를, 10개로 할 거냐 20개로 할 거냐 내 맘이에요. 내가 경제성을 따지거나 내가 또 아예 귀찮은데 뭐 대충 하지 그러면 10개 20개, 그것도 뭐 굉장히 그 정도만 모사를 해줘도 굉장히 거의 리얼하죠. 이게 중요하죠. 앞에 들어오는 게. 뒤에는 이제 잔향 시간이 어느 정도 그 실제 홀과 비슷하게 잔향 시간감을 주는데 전체적인 감, 요거는 개개가 그래도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해 보면 룸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된다. 왜 이 계산한 이론적인 임펄스 리스폰스는 위에 있는데 측정한 건 왜 밑에 있냐? 그거를 책 중에 설명해 놓은 책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은 처음 음향학 제일 기본으로 저거 할 때 이 음압이 proportional Q of T의 시간 미분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약 같은 게 폭발해서 Q of T가 이렇게
펑 하고 화약이 폭발해서 고압의 기체가 생성되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음압은 이제 타임 딜레이 P of T 3월 달에 했죠. 이거의 미분 타임 물론 0에서부터 여기서 펑 하고 튀었으면 Q of T면 이곳에서 P of T는 타임 딜레이가 있으니까 타임 딜레이가 있고 이거의 미분 이렇게 이 슬로프 때문에 포지티브 피크가 되고 이 슬로프 때문에 네거티브 피크가 생기죠. 이게 뭐 모든 피스톨로 했을 때 폭발음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스피커로 팍 해도 스피커로 팍 하면 스피커가 오히려 더 그 여진이라고 그럴까? 진동하는데 한번 펄스를 하죠. 그래서 더 스피커는 더 뒤에 꼬리가 있을 수 있고 진짜 한 방 땅 쏘는 피스톨로 해도 음압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피크가 있고 딱딱이로 한번 딱 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딱딱이로 딱 하면 고압 펄스가 나가면서 딱딱이 나무 안에 그 나무를 따라서 고체 웨이브가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도 그 펄스 다음에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를 링잉이라고 그래요. 링. 펄스 초음파 같은 거 하면 뭐 이렇게 이 뒤에 펄스가 탁 사라지지 않고 짧을수록 밴드폭이 넓은데 밴드폭이 충분치 않거나 또는 다른 말로 약간의 레조넌스 시스템이 있으면은 여운을 남기려고 그러죠. 레조넌스 시스템은 네로우 밴드의 특성이죠. 네로우 밴드면은 여운을 남기지 임펄스 리스폰스가 길어지죠. 이런 걸 초음파공학이나 수중음향학 하는 사람들이 링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 번 그냥 화약을 팍 터뜨리는 그게 제일 짧은 펄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포지티브 네거티브 펄스가 있어서 실제로 하면은 아래 위 상하 대칭인 게 이런 게 잡힌다. 아까 후기 잔향음, 잔향이라는 거를 잔향이라는 말을 리버버레이션을 일본 사람들이 잔향 그리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잔향 그렇게 쓰고 이 시각에도 잔상이 남는다고 그러죠. 잔상. 뭐 LED 디스플레이 그게 화면이 빨리 바뀌면은 LED 소자 자체도 잔상이 남고 우리 눈도 잔상이 남죠. 그걸 잔상하는 것처럼 이제 잔향 일본 사람들이 뭐 잘 번역을 했어요. 남아있는 폐잔병 할 때 잔 남아있는 폐에서 남아있는 병사가 폐잔병이고 소스는 멈췄는데도 아직도 소리를 감지하는 게 잔향이죠. 이 임펄스 리스폰스가 디렉트 사운드만 있다. 이것만 있다. 이것 하나도 없다. 그런 공간이 뭐예요? 무향실이에요. 무향실은 디렉트 사운드만 있고 완벽한 무향실은 이거 다 제로. 그런 공간은 특수한 공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디렉트 사운드를 뺀 이 모든 것이 잔향에 기여를 하죠. 모든 총화가. 그런데 여기선 후기 잔향음으로 부를 땐 이 뒤에쯤 촘촘히 있는 거를 해서 이것만 잔향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요걸 제외한 이건 모든 게 잔향의 원인이 되죠. 자, 이제 충격 음각, 임펄스 리스폰스
가지고도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베를린 공대가 테우 베를린이라고 그러는데 로타 크레머 교수 뭐 돌아가셨어도 타이틀은 그대로 프로페서 로타 크레머. 타넨바움 세월이라고. 타넨바움은 전나무예요, 전나무. 크리스마스 추리 만드는. 타넨바움이라는 게 나무라는 뜻이고, 테오리는 세오리를 Y 대신에 이렇게 독일어로 써서 타넨바움 세오리가 전나무의 이론이에요. 타넨바움 세오리는 뭐냐면 임펄스 리스판스가 건강하게 잘 자란 이걸 90도로 돌려서 딱 세워놨을 때 건강하게 잘 자란 전나무처럼 보이면은 그 자리가 소리가 좋은 거다. 그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때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 그때 디지털 스코프가 처음 나올 때 굉장히 비싸게 처음 나올 때 임펄스 리스판스를 탁 해가지고는 디지털 스코프를 90도 탁 올려놓고 돌려놓고 건강하게 잘 자란 소나무냐 아니냐 이 자리가 소리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 그렇게 뭐 토론한 적이 있는데 그 반대로 이제 나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전나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는 좋은데 이렇게 생긴 전나무. 이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앞에 화분에 심어진 전나무가 저런 전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화분에 심어져서 양분도 부족하고 또 그냥 나무를 아끼는 사람이 거기 없는지 어떤 땐 바짝 말라있고 지나갈 때마다 좀 안쓰러운데 이건 뭐가 부족하냐면 이 디렉트 사운드, 포스트 리플렉션 이런 것들이 약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아마 명동성당 같은 데서 마이크로폰 하나도 안 쓰고 하면 그런데 뒤에 거는 이렇게 강하기가 물리적으로 조금 저렇게 조작은 할 수 있죠. 어떻든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건 디렉트 사운드가 약하죠. 또 두 번째는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렇게 됐는데 전나무가 자라다가 여기 어떻게 그냥 누가 뜯어먹었는지 다쳐서 상해를 입었는지 중간에 없어질 이런 나무 있을 수 있죠. 중간에 뭐가 뻥 뚫려. 그러면 우리 귀가 그런 거 다 이거 뭔가 좋지 않다고 그러죠. 이런 거. 또 이런 거.
이거 세 번째 건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는 가짜 전나무예요. 미국의 백화점에서 연말에 플라스틱 크리스마스 트리 박스에 넣어가지고 탁 꺼내면 이렇게 해서 쫙쫙쫙쫙 가짜 나무. 제일 싸구려. 중국에서 만든, 뭐 중국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전 세계에 싼 거 잘 공급하면서도 비하 당해서 미안하지만 이거는 가짜 나무예요. 이건 왜 나쁘냐? 너무 규칙적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게 너무 규칙적, 첫째. 그 다음에 이 반사음에 여기 너무 규칙적. 여기서는 직접음 너무 약함. 직접음과 초기 반사음. 이건 뭐 안 써도 너무 규칙적이고 반사음 밀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처음에는 띄엄띄엄 하다가 나중엔 촘촘해지는 게 진짜 임펄스 리스폰스인데 너무 또 일정한 간격이죠. 그러니까 너무 규칙적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죠. 크기와 이 인터벌, 반사음 사이의 간격. 이 간격도 너무 규칙적이고 크기도 너무 규칙적이다. 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귀뿐만 아니라 우리 감각기관이 규칙에 얹혀져 있는 약간의 불규칙을 좋아해요. 귀도 그래. 제가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입맛도 마찬가지죠. 제가 된장찌개하고 김치를 좋아한다고 마누라가 맨날 된장찌개하고 김치만 올려놓으면 잘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경질 나죠. 조금 바뀌어야지. 규칙 위에 불규칙이 약간 섞여 있는 거, 그걸 아름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균형미라는 게 의장대가 딱 그 행진을 하고 뭐 총 돌리고 하는데 쫙 하다가 한 병사가 실수를 해서 총 떨어뜨리면은 그게 아름다우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름답지 않고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근데 이런 소리나 뭐 다른 많은 현상 중에서 규칙 위에 불규칙이 랜덤하게, 그러니까 악기음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싸구려 전자악기 만들 때는 뭐 슈타인웨이 피아노 어느 물 탕 해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FFT 해서 배음의 성분을 딱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배음으로 딱 하니까 되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알아낸 게, 이 배음 성분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배음이 낮은 차는 늦게까지 가고 높은 차수 배음은 이 자연 피아노 스트링이나 피아노 내부의 구조에 의해서 빨리 댐핑이 돼서 고차 배음은 빨리 없어지고 낮은 차 배음이 오래 가는데, 그리고 또 시간에 따라서 배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 다이내믹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규칙적인 건 재미가 없죠. 자, 이런 거를 참고로 하면은 크레머 교수의 타넨바움 세오리가 아주,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근엄한 분이에요. 그런데 타넨바움 세오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 보면은 괜찮아, 이름.
자, 이 충격 응답을 가지고 여러 가지 크기를 만들어냈어요. 처음에는 도이틀리히카이트. 이거 독일어인데, 도이틀리히. 그러면 뚜렷하게, 뚜렷한, 형용사 또는 부사예요. 카이트는 명사형 어미죠. 도이틀리히에는 형용사에다가 카이트를 붙여서 명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뭐 뚜렷한 정도 그런 거죠. 우리 말로 의역을 하자면. 그래서 영어로는 definition이라고 그러는데 임펄스 리스판스를 제곱을 해야지 에너지가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측정한 임펄스 리스판스는 네거티브도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인테그랄 하면 제로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전부 제곱을 해서 에너지로 해서 분모는 임펄스 리스판스의 전체 에너지 분의 분자는 50ms 이내에 들어오는 에너지. 그래서 곱하기 100으로 해서 퍼센트. 그러니까 도이틀리히카이트가 50%다. 또는 뭐 0.5다. 그러면은 전체 임펄스 리스판스 에너지 중에서 50ms 이내에 들어오는 게 절반 정도다. 에너지로 볼 때. 그런 의미죠. 이 이 실내에서 음성이 주가 되는 강의실 또는 컨퍼런스 이런 데서는 도이틀리히카이트가 높아야지 말을 이해하기가 좋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100% 모든 게 50ms 이내 그래도 나쁘진 않죠. 디렉트 사운드만 있다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거 비슷한 게 클래리티가 있어요. 클래리티는 도이틀리히카이트는 독일 학자들 사이에서 나온 거고 클래리티는 이제 다른 영미계통에서 나온 걸로 여겨지는데 도이틀리히카이트는 독일 자기들이 용어 자체도 그냥 독일어를 써버리죠. 그래서 도이틀리히카이트는 D라고 쓰고 클래리티는 C. C는 데시벨로 나타내는데 50ms를 아까 기준으로 봤죠. 도이틀리히카이트는. 근데 여기서는 80ms로 해서 80ms 이후에 들어온 에너지분에 80ms 이전에 들어온 에너지를 비를 내서 로그로 해서 10을 곱한 그래서 데시벨로 0dB면은 이거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로 이거는 데시벨이고 도이틀리히카이트는 퍼센트니까 수치로 1대1 비교는 의미가 적지만 어떻든 클래리티가 높으면은 도이틀리히카이트도 높지요. 그게 크다는 게 초기에 많이 들어오면은 클래리티도 높고 도이틀리히카이트도 높고 그런 쪽은 음성이 위주인 데는 유리하고. 근데 이게 너무 낮으면은 나중에 에너지가 너무 나중에 들어오니까 콘서트홀 같은 데서 아주 이게 클래리티나 도이틀리히카이트가 높은 것도 또 낮은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적당한 게 좋은 거죠. 적당한 쪽에 있어야지. 디퓨즈 사운드 필드인데 이제 다른 조금 쉬었다 갔죠.